스포츠 하이라이터 주요 스포츠 소식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무등일보 체육팀 이재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는 현장에서 전화 연결했었는데 네. 오늘은 와주셨고 기아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기아 성적이 어땠습니까? 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3승 3패 5할 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예. 이제 지난주 성적을 더해서 지금까지 올 시즌 성적은 17승 21패 승률 네. 0.447로 현재 리그 8위입니다. 슬픕니다. 네. 주중 고척에서 만났던 키움의 2승 1패 위닝 시리즈를 거뒀고요. 예. 주말에 만났던 SSG 랜더스에게는 1승 2패 루징 시리즈를 당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일주일을 좀 전체적으로 돌아봤을 때는 3승 3패 승률이 5할이면 그렇게 크게 나쁜 성적은 아니거든요. 예. 근데 또 세부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키움에게 사실 스윕 시리즈도 가능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7일 열렸던 마지막 시리즈 경기에서 경기 한때 10대 3으로 크게 앞서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8회 최지민, 김건국, 조상우, 정혜영이 모두 나섰지만 충격의 8실점을 범하면서 10대 8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예. 또 SSG 랜더스에게도 2승 정도는 거둘 수 있었는데 타선의 침묵 그리고 불펜의 부진 등이 좀 겹치면서 이번 주 3승 3패를 기록했습니다. 예. SSG와 경기가 더블헤더로 진행이 됐습니까? 네네. 11일 두 번째 경기에서 양현종 선수와 김광현 선수, KBO를 대표하는 두 투수가 맞붙어서 관심을 받기도 했는데요. 어땠습니까? 네, 11일 더블헤더 2차전에서 양현종과 김광현이 선발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예. 2007년 나란히 KBO 무대에 데뷔한 두 투수는 각각 통산 180승 그리고 172승을 거뒀을 정도로 한 시대를 좀 풍미했던 투수들인데요. 이번에 맞붙었습니다. 예. 두 투수들의 맞대결이 성사된 것은 2023년 7월 이후 약 1년 10개월여 만입니다. 이 경기 전까지 두 투수는 통산 8번 맞붙었고요. 그 경기들에서 기아가 SSG에 5승 3패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양현종이 5.1이닝 동안 3실점 그리고 김광현은 7이닝 1실점을 기록하면서 김광현이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기아는 김도영이 선제 솔로 홈런을 날리면서 1대0으로 앞서기도 했는데 6회 불펜이 흔들리면서 1대5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예. 기아의 황동화 선수가 교통사고 당했다는 소식을 들어서요. 네. 웬일입니까? 네, 올 시즌 선수들 좀 부상에 울상질 일이 많은 기아입니다. 안 네. 그래도 좀 선수들의 부상으로 고난의 행군을 펼치고 있는데 이번에는 가슴 아픈 교통사고까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피해자는 말씀하신 것처럼 투수 황동화 선수인데요. 황동화는 지난 8일 인천 숙소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도중에 50대 남성이 운전하던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예. 당시 황동화는 보행 신호에 맞춰서 길을 건너던 중이었는데 우회전 신호를 위반한 차량과 충돌했고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CT 및 MRI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6주가량의 보조기 착용과 안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고요. 스프링 캠프에서부터 황동화 선수 선발진 진입을 노리면서 경쟁을 펼쳐왔는데 올 시즌 13경기에서 1승 2패 평균 자책점 5.52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예. 최근 등판이었던 7일에는 5이닝 1실점으로 쾌투하면서 점차 페이스를 끌어올리던 중이었는데 이번 부상으로 좀 장기 이탈을 하게 됐습니다. 황동화의 부상으로 발생한 공백은 최근 2군에서 올라온 윤영철이 메울 것으로 보이고요. 황동화 선수가 좀 부상을 털고 건강하게 복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쾌유키도 하겠습니다. 네. 기아의 에이스죠. 제임스 네일 선수 올 시즌 활약 참 좋았었는데 최근 등판에서 부진해가지고 1점대 평균 자책점이 깨졌다는 소식도 있어요. 네, 오늘 좀 전체적으로 소식이 많이 우울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제임스 네일 올 시즌 활약이 그래도 정말 대단한데요. 11일 경기 전까지 8경기에서 49.2이닝을 던졌고요. 2승 평균 자책점 1.09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활약에 힘입어서 3, 4월 KBO 리그 월간 MVP 후보에 오르기도 했었는데 예. 내일이 11일 더블헤더 1차전에 선발 등판을 했거든요. 이 경기에서 4이닝 동안 7실점을 했습니다. KBO 리그 데뷔 이후 최악의 투구였습니다. 1회를 3자 범퇴로 건너간 내일은 2회부터 4회까지 매 이닝 실점을 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올 시즌 최소 이닝 투구 그리고 최다 실점 경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경기 후 내일의 평균 자책점은 1.09에서 2.18까지 치솟았고요. 이 부문 순위가 1위에서 5위까지 하락했습니다. 사실 기아 입장에서는 더블헤더 1차전에 에이스를 내세우면서 위닝 시리즈 확보를 좀 노렸었는데 내일이 예상외에 부진을 하면서 계획이 좀 틀어졌습니다. 올 시즌 그래도 지금 내일의 활약이 매우 좋거든요. 예. 내일이 다음 등판에서는 빠르게 회복을 해서 보다 좋은 성적으로 기아의 반등을 견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승리를 해야만 팬들이
좋아하지는 않겠죠? 네. 그냥 게임 자체를 좀 즐기시면서 스트레스도 해소하셨으면 합니다. 이번 주에 기아의 일정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주 기아는 홈 6연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먼저 롯데 자이언츠와 3연전으로 일주일을 시작하는데요. 예. 이후에 두산 베어스와 주말 시리즈를 치를 예정입니다. 롯데는 올 시즌 24승 16패, 승률 6할로 리그 3위에 올라서 시즌 초반 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아는 올 시즌에 롯데를 만나서 2승 1패, 한 차례 위닝 시리즈를 거뒀던 바 있고요. 그리고 주말 상대 두산은 16승 22패, 승률이 0.421로 9위입니다. 기아는 두산에게도 마찬가지로 2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현재까지 38경기를 치르면서 시즌 일정의 전체 좀 4분의 1 정도를 소화했거든요, 기아가. 예. 부상자가 아직까지 좀 있지만 이제는 반등을 좀 시작해야 할 시점입니다. 기아가 이번 주에 위닝 시리즈를 거뒀던 두 팀들을 만나면서 좀 반격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4분의 1이 지나갔군요. 네. 예. 축구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지금 잘하고 있어요. 광주FC. 지난주 성적은 어땠습니까? 네, 광주FC가 지난주 두 경기에서 1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예. 먼저 저번 주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김천에게 1대0으로 승리를 했고요. 예. 이후 열렸던 11일 전북에게는 0대1로 패하면서 주간 성적 1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광주의 시즌 성적은 5승 3무 4패 승점 19점이 됐고요. 네. 순위는 리그 6위로 하락을 했습니다. 11일 경기에서 광주는 볼 점유율에서는 전북을 압도했습니다. 광주의 볼 점유율이 무려 67%에 달했는데요. 예. 슈팅도 광주가 16개 그리고 전북이 5개로 광주가 보다 많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근데 골운이 따르지 않으면서 패전의 고배를 마시게 됐습니다. 광주는 전반 39분 전북 전진우의 오른발 슈팅을 김경민이 잡아내지 못하면서 선제 실점을 했습니다. 후반 시작과 함께 광주가 문민서를 빼고 이강현을 투입하면서 반격에 나섰는데요. 후반 36분에는 아사니가 강력한 슈팅을 시도했는데 이것이 좀 골대를 빗나가면서 득점과 인연을 맺지 못했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까지 광주는 파상 공세를 퍼부었는데 전북의 골문을 열지 못했고 그대로 패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예, 그랬군요. 근데 이런 와중에 한국 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이정효 감독이 엄중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까? 왜 네. 무슨 일입니까? 네, 이정효 감독이 한국 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엄중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지난 5일 김천전 전반전이 끝난 직후 그라운드로 뛰어들어와 소속팀 선수인 오우성을 강하게 질책하면서 지켜보는 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했기 때문인데요. 예. 프로축구연맹은 9일 이 감독에 대해서 상벌위원회 회부 대신 엄중히 경고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광주 구단이 제출한 경위서를 통해 이 감독 사건의 경위를 파악했고 사회적 책임을 통감해 앞으로 주의하겠다는 의견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감독의 행위가 많은 관중이 모인 날 발생했고 그라운드 내에서 선수를 과격하게 밀치는 행위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볼 수 없다면서 K리그 구성원으로서 품위와 리그 전체 이미지를 손상한 점 등을 판단해서 엄중 경고로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광주FC의 이번 주 일정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광주FC 이번 주에도 역시 두 경기를 치를 예정인데요. 먼저 14일에 코리아컵 4라운드 수원FC와 경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예. 또 18일에는 포항 스틸러스와 K리그1 14라운드 경기가 예정돼 있는데요. 포항은 19경기에서 5승 4패 3무 광주와 승점은 같지만 득점에서 앞선 리그 5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광주가 승리하면 순위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시즌 초반 선전을 펼치고 있는 광주가 이번 주에도 승리로 좋은 소식을 팬들에게 전달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배구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AI 페퍼스가 새 외국인 선수를 영입했는데요. 그 주인공은 누굽니까? 네, 여자 프로배구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가 새 시즌 외국인 선수로 미국 출신의 아포지 스파이커 조 웨더링턴을 영입했습니다. 어떤 선수인가요? 네, 지난 9일 현지 시간 9일에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V리그 여자부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에서 전체 2순위로 영입한 선수인데요. 예. 전체 2순위지만 1순위였던 IBK 기업은행이 빅토리아와의 동행을 선택하면서 실질적인 1순위 지명권을 행사하는 셈입니다. 이 선수 188cm 신장을 갖추고 있는 선수인데요. 오. 사실 큰 키지만 외국인 선수라고 봤을 때는 아주 좋은 신체 조건이다라고는 볼 수는 없겠습니다. 예. 그런데 2001년생으로 젊은 나이인 만큼 강한 힘이 좀 강점으로 꼽히는 선수입니다. 예. 또 주 포지션은 아포지 스파이커이지만 아웃사이드 히터도 함께 소화할 수 있는 선수고요. 그동안 그리스와 미국 등지에서 선수 생활을 하면서 좀 잔뼈가 굵은 선수인데 예. 이 선수가 AI 페퍼스의 그동안 외국인 용병 잔혹사를 좀 끊어줄 수 있는 선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아시아 쿼터로 뽑았던 또 다른 외국인 선수 스테파니 와일러가 부상으로 교체됐다는 소식도 있군요.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AI 페퍼스 외국인 잔혹사 사실 벌써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예.
AI 페퍼스가 지난 아시아 쿼터 드래프트에서 정말 야심차게 뽑았던 전체 1순위 스테파니 와일러를 지명을 했는데 이 선수가 시즌 시작도 전에 교체의 운명을 맞게 됐습니다. 사실 이 선수 작년 시즌에 GS 칼텍스에서 활약을 했었는데 네. 아킬레스건 수술을 받으면서 교체가 됐던 바 있었거든요. 근데 지명 직후 AI 페퍼스가 설명하기로 이 선수가 7월 정도까지는 몸 상태를 끌어올려서 팀 훈련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좀 내다봤습니다. 예. 근데 최근 호주에서 재활 중이던 선수가 다시 아킬레스건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소식을 구단에 좀 알려왔고요. 예. 이에 AI 페퍼스는 와일러와의 계약을 철회하고 새로운 선수를 뽑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아 쿼터 선수 선발 작업에 돌입했고 아마 이번 주 중에 새 얼굴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광주 전남 아마추어 체육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광주 일고 3학년에 재학 중인 김성준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에 텍사스 레인저스와 입단에 합의를 했습니까? 네, 올해 고교야구 현재 최고 유망주로 꼽히는 광주 제1고의 투타 겸업 선수 김성준이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와 계약에 합의했다는 미국 현지의 보도가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예. 미국 기자협회 소속 프랜시스 로메로 기자는 한국의 오타니 쇼헤이로 불리는 김성준이 텍사스와 계약했다고 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좀 밝혔는데요. 예. 현재까지는 구두 합의 단계인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준은 현재 17일까지로 예정된 제79회 황금사자기 전국 고교야구 대회를 마치는 대로 미국으로 넘어가서 메디컬 테스트를 거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후에 정식 계약을 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로 좀 추측되는 계약금의 규모는 130만 달러, 하나로 약 18억 원 규모입니다. 이는 앞서 국제 아마추어 계약을 통해 미국에 진출한 피츠버그의 배재환 그리고 LA 다저스의 장영석을 뛰어넘는 규모인데요. 예. 김성준이 한국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가 열리는 9월까지 고민하지 않고 일찌감치 미국으로 진출을 마음 굳힌 것도 텍사스가 제시한 금액이 좀 크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있습니다. 예. 텍사스 구단이 또 김성준이 롤모델로 삼고 있는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의 투타 겸업 프로그램을 제시하면서 러브콜을 보낸 점도 또 선수의 마음을 흔드는 것 같습니다. 김성준 올해 마운드에서 7경기에 등판했고요. 23.2이닝을 소화하면서 2승 1패 그리고 평균 자책점은 1.1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구 최고 구속은 154km까지 나오고요. 이외에도 좀 다양한 구종을 구사합니다. 타석에서는 10경기에서 타율 3할 3푼 3리 그리고 홈런 하나 8타점 11득점 3도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김성준이 메이저리그에 진출해서 좀 기대대로 성장을 해서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게 된다면 김병현 그리고 서재웅, 최희섭, 강정호에 이어서 광주 일고 출신으로는 5번째 빅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네요. 네.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기리는 전국 규모의 태권도 대회가 광주에서 개최가 되는군요. 네, 5.18 정신을 기리는 태권도 대회가 이번 주에 광주에서 열립니다. 광주시 태권도협회는 올해로 27회째를 맞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 시장기 전국 남녀 중고교 태권도 대회가 13일 내일이죠. 내일부터 예. 20일까지 8일 동안 광주 빅골 체육관에서 열린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대회는 남고부에 737명, 남중부에는 840명, 여고부에는 334명, 여중부에는 401명 등 전체 2,312명의 선수가 참가합니다. 이 중 광주 지역 선수는 남고부에 28명, 남중부에 48명, 그리고 여고부에 11명, 여중부에 25명 등 112명입니다. 경기는 고등부 10체급, 중등부 11체급으로 나뉘고요. 예.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회 개최식에서는 또 특별한 공연도 예정돼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태권도학과 학생 100여 명이 희망광주란 이름으로 5월 정신 그리고 4월의 외침을 주제로 태권도 퍼포먼스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예. 이번 공연은 1980년 광주와 2025년 4월의 계엄령 그리고 탄핵 전국을 연결 지으면서 과거와 현재를 잇는 서사로 구성돼서 좀 깊은 울림을 줄 것이라고 합니다. 예. 5.18이 있는 주간에 열리는 거여서 좀 약간 의미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네. 광주시청 육상팀이 남자 400m 계주에서 한국 신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광주시청 육상팀 소속 선수들이 400m 한국 신기록을 좀 작성했습니다. 예. 지난 10일 중국 광저우에서 열렸던 2025 세계 육상 릴레이 선수권 대회 남자 400m 계주 예선에서 예. 광주시청 소속 선수 고승환과 이재성이 포함된 한국 대표팀이 400m를 38초 56으로 추파하면서 한국 신기록을 작성했습니다. 예. 이 부문 종전 기록이 지난해 6월 전국 종별 육상 경기 선수권 대회에서 수립됐었는데요. 예. 이 대회에서는 이시몬, 김구경, 이용문,
고승환이 세운 38초 68이었습니다. 근데 또 이 중에서 김구경과 고승환이 또 광주시청 육상팀 소속이거든요. 예. 매년 또 전국체전에서 광주에 또 많은 메달을 가져오고 있는 육상 명가 광주시청의 올 시즌 메달 행진 또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도 여러 가지 이제 경기들이 있을 예정인데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경기는 무엇입니까? 사실 전 이번 주 당장 내일 열린 롯데 그리고 기아의 경기를 좀 보고 있는데요. 예. 기아는 김도현 선수를 선발 투수로 내세웠고요. 롯데는 또 데이비슨 선수를 내세웠습니다. 사실 김도현 선수 잘 던져주고 있지만 데이비슨 선수 올해 롯데 에이스로 좀 활약을 해주고 있는데 기아가 어려운 상황에서 롯데 상대 에이스를 좀 꺾는다면 앞으로 열리는 또 이번 주 경기들 좀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내일 경기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등일보 체육팀 이재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